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하던 거에 이어서 이제 마이바티스를 사용한 진짜 DB와의 통신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야무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게 세팅을 다 완료를 했으니까 서버를 키면 얘가 알아서 여기 있는 정보대로 이 정보대로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DB 서버는 당연히 잘 켜져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냥 서버를 딱 켰을 때 여기에 나오는 중간에 나오는 이 빨간색 이 한 줄은 DB 연결을 뭐 잘했다의 의미도 어느 정도는 있는 건데 드라이버 클래스를 찾는데 문제가 없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안 돌아도 얘는 뭐라고 안 해요. 일단 드라이버 클래스는 찾았으니까. 대신에 이제 DB 관련된 기능을 한 번이라도 실행하려고 했을 때 거기서는 DB가 꺼져 있으면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저는 지금 DB가 잘 켜져 있는 상태고 컨트롤 패널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일단 한번 직접적으로 다가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어제 인터페이스로 바꾸면서 바디 부분을 다 제거를 좀 했어요. 이렇게 로직을 만들어 놨어요. 자, 이제 이 친구 write article이라던가 get articles라던가 뭐 get article by id라던가 이런 애들 있죠. 얘네들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명령을 해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쿼리 가지고 가서 이 쿼리 날려 그리고 그 결과 가져와 라고 할 건데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얘가 제일 접근성이 쉬운 거니까. 자, get article by id 이 메서드가 실행됐을 때 실제로 우리가 날려줘야 하는 쿼리가 뭐예요? 그동안 해왔던 방식? 자, 그거를 여기다 좀 써보자면 쿼리를 그냥 직접 써보자면 select from article인데 왜요? id는 우리가 파라미터로 받아온 id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 이전에 쓰던 방식을 써보자면 이런 느낌. 우리가 이 쿼리를 날려야 이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자, 여기에는 우리가 이미 마이바티스를 쓸 거야 라고 웨퍼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달아놨고 이거에 맞게끔 인터페이스로 수정도 해놨어요. 그럼 얘는 여기에 select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달 수 있습니다. select라고 하는 어노테이션. 근데 지금 달았는데 빨간색으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얘는 소괄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소괄호 안에 우리가 실제로 내용을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쌍따옴표를 찍어주고요. 방금 우리가 쓰고자 했던 해당 쿼리 얘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단 여기는 이 방식이 아니에요. 물음표를 넣는 게 아니라 샵 중괄호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를 직접 그 자리에 넣으면 돼요. 자, 여기까지 사용하는 쿼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많이 해봤던 거고 여기서 달라진 거라고 한다면 지금 int id라고 하는 이 4개 변수 얘는 컨트롤러에서부터 우리가 get article by id를 쓸 때 서비스한테 부탁할 때 id를 넘기고 있어요. 얘가 받겠죠. 받은 거를 그대로 또 넘겼죠. 넘긴 걸 받아왔단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글 번호에 대한 정보를 여기까지 보냈어요. 얘를 쓸 때 이러한 방식으로 쓴다. 샵 중괄호. 그러면 얘는 여기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이 자리로 치환되어 들어가서 쿼리가 완성이 될 거고 그 쿼리를 이 select 태그가 알아서 select 하게끔 날려줄 거예요. 자, 그럼 그 결과가 이렇게 쿼리를 날린 결과가 돌아올 거잖아요. 그쵸? 돌아왔을 때 어디로 가겠어요? 네, 이 자리에 남는다는 얘기죠. 왜냐면 DAO가 갖고 있는 get article by id가 실행된 결과를 이 자리에 남기려고 한 거잖아요. 이 자리에 남아요. 그럼 얘가 리턴이 이 자리에 그 결과가 남았다라는 건 결국 얘가 받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그쵸? 그럼 받았을 때 그 아티클이 여기로 꽂힐 거고 이 꽂힌 상태의 아티클은 사용이 가능할 거다라는 얘기인데 한번 보죠. 진짜로 쿼리가 잘 날아가나?
show detail id는 일단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가 없잖아요. 3개 들어있죠? 3개 만들어 놨으니까 2번 글 같은 거 한번 보겠다라고 하면 어때요? 이거 2번 글 내용 맞는지 확인하려면 YOG 같은 데 가서 셀렉트 실제로 한번 날려보면 되겠죠? 여기 보면은 잘 들어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왔죠? 제목이 내용이 3번 글 제목 3 내용 3 1번 글 제목 1 내용 1 지금 보시다시피 11번 글 같은 거 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잘 나와요. 왜? 쿼리가 날라갔는데 여기서 쿼리를 날렸는데 결과를 아무것도 못 가져왔대요. 그럼 얘는 리턴을 결국 아티클 타입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널이겠죠. 여기에 널 남고 여기까지 왔을 때 널 남아요. 그러면 얘가 결국 널이에요. 그래서 이 검증을 하는 거죠. 쿼리 쓰는 방식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방식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도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이 방식을 써도 되고 다른 방식을 써도 되고 둘 다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지금 보여드린 방식은 잘 안 썼고요. 이건 스프링부트에서 또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진 기능이고 옛날엔 어떤 식으로 했냐. 자, 여기 주석을 걸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DAO 패키지 안에 제가 XML 파일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냥 XML 파일 만드는데 이름은 그냥 뭐 아티클 DAO라고 만들어 줄게요. 그러니까 자바 파일이 아니라 XML 파일이니까 같은 이름이어도 만들어져요. 얘는 파일 확장자가 다른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XML 파일은 기본적으로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는데 얘는 우리가 다른 내용으로 바꿔 낄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수업 페이지에 공유를 하나 해드릴 거고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XML 매퍼 설정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내용이 좀 나왔는데 이거 그대로 복사하시고요.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부분 맨 윗줄에 그냥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잠시만요. 지우고가 아니라 이 밑에다가 이거 원래 있던 거 냅두고 그 밑에다가 자, 그리고 이 밑에 또 한 가지 세팅할 게 좀 있어요. 이제 매퍼라고 하는 태그를 하나 만들어 낼 건데 이 XML 파일은 지금 여기서부터 보시다시피 태그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네들이 꺽쇠가 시작이 됐고 닫히고 있죠. 얘네들은 다 태그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여기에 매퍼라고 하는 태그를 만들어 낼 겁니다. 근데 이 매퍼라는 태그 안에다가 옵션으로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애를 넣을 거고 이 DAO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패키지 경로를 가지고 올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파일명까지 넣어줄 겁니다. 이거 버전이 올라가서 얘 인식을 못하나 보네요. 잠시만요. 이거 하나 바꿔야 되겠네요.
저 위에 들어가는 내용이 바뀐 게 없는데? 근데 얘가 빨간 줄이 나오고 있는데 얘를 잠시 찾아볼게요. 일단 해보고 안되면은 뭐 버전 다운그레이드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자, 여기다가 select 라고 하는 또 태그를 열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id 부분에 들어가는 이름은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메서드 이름, 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 실제로 쿼리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수를 사용할 때도 샵 중괄호,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select 태그가 실행이 됐을 때 어떠한 결과를 돌려받을지에 대한 내용을 result type 이라고 해서 정할 수 있어요. 이 결과물을 우리가 아티클로 받을 거다 라고 해서 아티클을 지금 넣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썼을 때 이 아티클이라는 애가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result 타입을 넣을 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야물에다가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DB에서 데이터를 넘겨받았을 때 DTO, VO, 객체들의 역할이 넘겨받은 데이터를 뭐 압축을 풀어가며 다시 재조립을 해서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녀석들이었죠. 그런 애들을 어차피 VO라는 패키지 안에 들어갈 거니까 여기까지 경로를 우리가 세팅을 미리 해 놓은 거고요. 이걸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자리에 이 경로를 다 쓸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아티클만 넣어줘도 얘가 인식을 해준다. 그래서 어제 이 세팅을 하면서도 지금 당장 이거 필수는 아니다. 근데 이걸 하면 우리가 좀 더 편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걸 위한 세팅을 한 겁니다. 얘는. 근데 얘가 에러가 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능 한번 보죠. 되나 안 되나. 브라우저에 가서 1번 글을 보겠다. 잘 나오네요. 에러가 나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완전히 서버를 한번 껐다 켜주고 1번 글을 보겠다. 너무 잘 나오는데? 이런 빨간색은 상당히 거슬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빨간색을 계속 보면서 쓰느니 아까 전 방식으로 여기다가 하는 걸로 쓰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몇 가지 더 알면 좋은 게 있어서 그거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지금 XML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이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읽어드리고 세팅을 하는 방식과 애초에 이 인터페이스 클래스 안에서 쿼리를 작성하는 방식 둘 다 상관은 없어요. 뭘 써도 돼요. 근데 얘네 둘의 차이가 뭐냐면 얘는 애초에 XML 파일 구조기 때문에 이 안에서 태그를 사용할 수 있죠. 이 안에서 태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뭐겠어요? if 태그, 조건문이란 얘기예요. 실제로 어제 여러분들 마이바티스 사이트에 가서 동적 SQL 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 보면 우리가 실제로 이런 걸 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반복문도 가능하고 조건문도 가능하고 다중조건문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원할 때 쿼리를 빼기도 하고 조건을 줘서 막 검증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XML 파일이니까 얘를 그냥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못 쓰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도 쓸 수는 있어요. 얘도 중간에 이런 거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애초에 지금 XML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바 파일에서 어노테이션에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태그, 우리가 쓰고 싶은 동적 SQL 태그를 그냥 썼을 때 인식을 못해요. 그럼 얘를 인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날리는 쿼리의 앞과 뒤를 이 스크립트 태그로 가둬야 돼요. 그래야 해당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를 스크립트로 인식을 해줘서 이 태그가 인식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 차이가 좀 있는데 뭐 사실 그냥 단순히 편리함을 보자면 얘가 좀 더 편리하긴 해요. 파일 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굳이 연결하는 거 이런 거 세팅 더 안 해도 되니까. 우린 지금 뭐 그런 걸 떠나서 애초에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선택지가 없어 보이네요. 얘는 그냥 지워버리도록 하죠. 여기 들어가면 에러가 나면서 끄면 또 에러가 안 나. 희한한 놈이에요. 얘는 그냥 지워버리도록 하고 그냥 이런 방식이 있다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활용법은 우리가 실제로 더 다뤄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일단 이거 해봤고 이제 나머지 기능들도 우리가 원하는 퀄이 날려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는데 이거 하나는 좀 바꿔야 돼요. 얘는 좀 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손을 봐야 될까요? write article. 자, write article이란 얘기는 insert 쿼리를 실행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다가 insert라고 하는 어노테이션도 있어요. 골뱅이를 안 썼군요. insert 어노테이션이 있는데 여기에 똑같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insert into article 뭐 set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쿼리 그대로 쓰면 돼요. 쓰면 되는데 문제가 insert 쿼리가 날아가는데 우리 지금 이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 뭐예요? 아티클이죠. insert 쿼리를 실행했는데 아티클 객체를 리턴하겠대요.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insert 쿼리는 해당하는 그 실행의 결과가 딱히 없잖아요. 몇 열에 적용됨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우린 그 결과로 아티클을 리턴하겠대요. 그럼 이렇게 리턴된 아티클은 무조건 널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결과를 남길 수 없는 쿼리를 날려놓고 결과를 남기려고 하고 있으니 그래서 얘는 손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일단 단순하게 write article이라는 메서드 자체는 결과를 남기지 않을 거예요. 얘를 void로 바꿀 거란 얘기예요. 업데이트, modify article, delete article처럼 실행된 결과를 딱히 남기지 않을 겁니다. 얘를 고치면 당연히 서비스 컨트롤러 난리가 나겠죠. 남겼어야 되는 앤데 안 남기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다 맞게끔 수정을 해줄 겁니다. 얘도 이러한 걸 받지 못하겠죠. 여기는 일단 에러를 없애기 위해서 널로 바꿔놓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 작성한 두 라이트로 실행해서 작성한 게시물을 이 결과로 화면에 그리긴 그려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던 게 그거니까. 근데 얘는 결과를 남길 수 없대요. 그래서 그 메서드를 수정을 했더니 이제 얘를 받아올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방법을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코드를 좀 바꿔볼 건데 write는 write대로 따로 실행을 할 거고요. 저는 아이디를 따로 하나 받아낼 거예요. 아티클 서비스한테 지금 만들고자 하는 메서드는 없는 앤데 일단 먼저 이름부터 써줄 겁니다. 제가 get last insert id라고 하는 이름의 메서드를 만들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거죠. 없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하고 있을 거고 이거의 실행 결과로 id를 가져오겠다라고 했어요. 이 id는 마지막에 추가된 마지막 삽입 id란 얘기겠죠? 그걸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인설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오토 인크리먼트를 통해서 pk인 id 값이 자동 증가되고 있죠. 그렇게 자동 증가된 마지막으로 자동 증가된 애 번호를 가져오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없으니까 만들어주면 얘는 DAO한테 부탁할 겁니다.
get 이름은 똑같이 가죠. 이렇게. 근데 DAO에도 없으니까 만들어 주도록 하고, 자, 얘가 날려야 되는 쿼리는 select 얘가 last insert id 라고 날릴 겁니다. 자, 여기 날리려고 하는 이 쿼리를 그대로 SQL YOG에 갖고 와서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얘는 지금 뭐 어떤 형태예요? 이거 오타가 있었군요. 지금 얘를 보면 얘는 뭐 하는 형태예요? 함수 실행하는 거죠. 함수 실행. 보세요. last insert id 했는데 뭐 나왔어요? 0 나왔죠. 자, 이것도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상황이긴 했는데, 이 last insert id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증가된 id 값을 가져올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우리 db.txt 가서 이거 가져온 다음에 놓고 인설트를 하나만 더 해볼게요. 방금 지금 0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인설트를 합니다. 그리고 가져오면 4가 나와요. 처음에 우리가 실행했을 때 0이 나왔던 이유는 우리 마지막 인설트 언제 했어요? 어제 했죠. 그리고 DB 서버는 꺼졌었어요. 오늘 다시 켰어요. 얘가 초기화된 상태예요.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마지막으로 추가된 그 PK, 그러니까 Last Insert ID가 마지막에 추가된 오토 인크리먼트로 증가된 값을 가져온다 라는 의미인데, 얘가 아티클 테이블인지 멤버 테이블인지 이런 거 정해주는 게 없죠.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얘가 인식할 때 마지막으로 증가된 아이디가 뭔지 정확하게 알려면 진짜 증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알아요. 그래서 이걸 쓰는 게 그렇게 썩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는 해당 게시물을 보여주려면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현재는. 그래서 그냥 이걸 일단 쓰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런 걸 잘 안 써요. 이거 말고 뭐 상황에 따라서 쓰기도 하는데, 얘가 좀 뭐랄까, 딱 지정해서 아티클에서 마지막으로 증가된 아이디 뭐 이런 걸 가져와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좀 남발하면 코드가 좀 꼬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형태이기는 해요. 근데 일단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놨다. 그러면 아티클 컨트롤러가 아이디를 받아왔을 거고, 이걸 통해서 서비스한테 getArticle by id를 명령할 거고, 이 명령한 결과를 리턴하겠다 라고 일단 코드를 넣을 겁니다. 그러면 라이트를 했어요. 얘를 먼저 하죠. 게시물이 쓰여졌단 얘기예요. 인서트 쿼리가 제대로 날아간다면. 그럼 그땐 증가된 값이 생겼죠. 그럼 얘가 가져올 수 있겠죠. 가져온 걸로 게시물 가져와서 보여준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인서트 쿼리를 제대로 안 썼으니까 제대로 쓸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번호, 제목, 내용 세 가지밖에 없는데 번호는 알아서 증가할 거고, 타이틀, 여기에는 타이틀, 그 다음에 바디에 바디 이렇게 넣을 겁니다. 자, 게시물을 쓴다고 하면 될까요? 될까요? 한번 해보죠. 브라우저에 가서 article to write를 실행합니다. 바디랑 타이틀을 입력을 했어요. 엔터를 치면 에러 나죠. 얘가 에러 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저랑 똑같이 하셨으면 당연히 에러 나고 있어요. 에러 내용 한번 읽어서 뭐가 문제일지 한번 파악을 잠깐 해보세요. 이거는 경험이 중요하니까.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지금 없어서 뭐라고 한다라는 느낌이죠. 뭐가 없어요? 빌드 RGDate가 없다. 빌드 RGDate가 없다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인서트 쿼리 이렇게 날라갔는데 얘는 지금 RGDate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DB에는 실제로 아티클 테이블 안에 RGDate와 업데이트 데이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날린 쿼리에는 얘네들한테 값을 넣겠다라고 한 적이 없죠. 근데 우리가 애초에 아티클 테이블을 만들 때 난널로 넣어놨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널이 들어올 수 없는 컬럼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가 값을 안 넣었다는 얘기는 그냥 지금 널을 넣어줘 라고 부탁한 거랑 다름이 없어요. 널을 못 넣게끔 만들어 놓고서 널 넣어줘 이러면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정신 차려 하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RGDate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여기에 같이 세팅을 해줘야 돼요. 얘는 당연히 now 함수로 넣어주면 되겠죠. 업데이트 데이트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것까지 추가를 해줘야 얘는 이제 에러가 안 나요. 난널 컬럼인데 인서트 할 때 부분을 빼먹었다. 지금 이거 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인서트 쿼리 이렇게 하나 날릴 건데 이거 두 개 빼놓고 한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쿼리를 실행하려고 한 거죠. 얘는 여기서도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아예 안 들어가진 않겠지만 성공을 했는데 경고가 나오면서 이거 큰일 났는데? 얘는 기본값 가질 수 없는데? 까보면 이상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데이터를 지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빼고 여기까지 추가하고 다시 보면 일단 3개 들어있을 거고 이 상태로 다시 놓고 진행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쿼리를 날릴 때에도 올바르게 세팅을 해야 한다 라는 개념. 이제는 저장을 완료했으니까 브라우저에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한다면 문제없이 들어갔을 거고 들어간 결과 지금 우리 코드가 컨트롤러에서 일단 요거를 요청을 한 거예요. 얘는 가보면 DAU가 일을 할 거고 이 쿼리 날려서 제대로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실행되는 게 이거였죠. last insert id를 가져왔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게시물 또 찾아내서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방금 추가한 4번 게시물이 잘 나온다. 이 느낌. 자, 근데 여기까지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불편함을 하나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불편해요? 어떤 게 제일 불편하죠? 가독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이렇게밖에 못 쓴다라 그러면 저는 이 방식으로 때려주고도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쿼리가 여러분들 지금은 상당히 간단한 이런 쿼리를 날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실무 나가서 조금만 일을 해보시다 보면은 33줄? 지금 우리가 이만한 쿼리를 쓰는데 33줄을 썼어요. 이거 한 가지 기능 못해요. 33줄이면. 그런 것도 허다해요. 그리고 지금은 짧게 줄 바꾸고 있죠. 그때는 막 길게 이렇게 쭉쭉쭉쭉 나열되는 게 30 몇 줄씩 막 가요. 이거를 한 줄로 써야 된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때려칠 거예요. 그렇게 쓰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연히 얘도 한 줄로만 써야 되진 않겠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면 저는 XML 파일 아까 그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서 거기 가서 할 거예요. 근데 그럴 리가 없어요. 얘도 가능해요. 어떻게 하냐? 자, 얘는 이제 방법이 특이합니다. 쌍따옴표 3개를 놓고요. 엔터를 치면 닫아주거든요. 이 안에서 우리가 줄바꿈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가독성이 세팅이 됐죠?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인터페이스 매퍼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달린 이 마이바티스 역할을 하는 이 친구는 다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우리가 진짜 간단하게 한 줄 날리는 이런 거 빼고는
이 방식을 안 쓸 이유가 없어요. 단순하게 이 정도 쿼리만 돼도 사실 이것보다 얘가 편한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가독성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는 딱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지금 세팅을 들여쓰기를 하고 있죠.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쌓여야 여러분들 나중에 쿼리가 정말 길어졌을 때 분석하기가 좋아요. 우리가 그동안 SQL YOG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붙여 썼잖아요. 사실 이것도 지금 이 상태로 되어 있는 이것보다는 얘가 훨씬 보기 깔끔한 겁니다. 왜냐면 이 계층 구조가 잘 쌓여야 우리가 분석할 때가 편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어요. 얘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일로 오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얘가 뒤에 여기 붙어 있으면 가끔 까먹거든요. 잘 안 보여가지고 눈에 잘 안 띄어요 이거. 근데 여기 있으면 존재감이 뚜렷해요. 그래서 빼먹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선호합니다.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엄청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쿼리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알려드렸고, 그러면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 기능들에 여러분들이 쿼리를 한번 다 달아보도록 하죠.